가세연에서 그 허경영 후보께서 나오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 내가 대통령 되면은 되는 당선 그날 전 국민 만 18세 이상에게 1억씩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 18세 이상이 3천만 명인데, 자, 3천조 한미 스와프 통해서 3천조 조달한다 이겁니다. 응? 3천조. 그분이 하는 말. 아니 3천조가 들어오면은 인플레이션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3천조가 갑자기 일시에 대한민국 전체 풀리는데 인플레이션 안 생긴다고요? 아니 한 집에 네, 애가 셋이고 애 셋이 다 만 18세 넘어가면요 엄마 아빠 합치면 5억이 생겨요. 인플레이션 안 생긴다고요? 황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시는 말 인플레이션 안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대모사 아까 했는데 자 인플레이션 안 생기는 이유 그분께서 인플레이션 안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돈이 들어오잖아요. 다 대출 받는데 쓴답니다. 대출 받는데 대출 갚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안 생긴대요. 3천조가 가계부채가 2천 가계부채가 하여튼 2천조인가 뭐 그렇대요. 싹 다 갚는다는 겁니다. 또 그 말이 또 맞아요. 또 생각해보면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이 또 어디로 가느냐 기업으로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에서 오신 분 같아요. 네. 미래에 오신 분 같습니다. 참 그분이 과거에 10년 전부터 이렇게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미래를 읽은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정권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4조 3천억이 그냥 나오는 나라예요. 네? 그분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나라가 가난한 거는 곳간이 비어서가 아니고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그분이 대통령 되면요. 어떤 소리 했느냐? 오늘 약간 좀 농담 쪽으로 처음 도입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극우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자, 그분께서 일단 대통령 되면요.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인가요? 네, 그렇게 되잖아요. 300 맞나? 300? 300명인가? 하여튼 간에 그 중에 100명만 남기고 200명을 다 정신교육대로 보낸답니다. 정신교육대로 다 보낸대요. 그리고 나머지 100명을요. 국회의원을 무보수직으로 할 거랍니다. 무보수. 네, 무보수직. 참 진짜 그 말 들어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황당무계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요. 이분의 옛날 과거부터 했던 말씀 하나하나가 결국은 코로나 시대 때 정부에서 돈 얼마나 풉니까? 자, 전 국민한테 한 달에 150만원씩 주는 거. 네? 옛날 그분께서 다 했던 말이에요. 네? 했던 말입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정말 그분이 공중부양하는지 축지법하는지 뭐 제가 알 건 아니지만은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 말이 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미래를 못 읽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대표 형아께서 한마디 하셨죠? 네. 저기 공보단장인가요? 네, 가가지고 왜 당대표한테 이렇게 뭐 방해되는 말 온라인에서 많이 있는데 그걸 막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네 쫄따구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번 붙었어요. 네. 그런 걸 봐서는 참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 해드렸고요. 자,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자, 임대차 3법 불만 커지자 갱신 거부 주인 실제 사는지 정부에서 확인한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인가요? 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소중한 개인정보를 그냥 넘긴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킹 당하면. 네. 자,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해당 주택 실제 거주자 정보를 지자체가 전세입자에 통보를 할 거라고 합니다. 전세입자가 이거 열람할 권한도 없는데 이걸 법제화 시켜가지고 정보를 제공한다? 뭐죠? 뭡니까? 1주택자가 임대료 5% 내에 올리면 실거주 요건 1년을 단축, 양도세 비과세 특례 요건 완화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이야기인가? 자, 정부는 주택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여러분 내년 8월이면요 2020년 8월에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그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년 8월이면요 2년이에요. 끝나면요 진짜 어떻게 됩니까? 지읒되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전세가 폭등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뉴스 나온 거 보시죠. 한국경제뉴스. 정부는 주택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장치들. 아니, 부작용이 미리 차단요? 아니, 법을 안 만들었으면 부작용이 안 발생하는데. 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하셔야지. 네. 자, 우선 집주인이 실거주를 명목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세입자가 정기적으로 고지받을 수 있다? 정기적으로 고지받을 수 있다고요? 네? 아니, 세입자 내보내고 집주인이 하루 살다가 나갈 수도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정기적으로 고지받을 수 있다고요? 개인정보를 막 넘겨도 됩니까? 김정일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걸 국가에서 다 정해줌. 이 공산주의죠. 이게 뭐 사회주의 아닙니까? 아 진짜 이거 골 때려요 여러분들. 예? 골 때립니다. 자, 임대차 정보가 각 지자체가 고지할 예정이래요. 구체적인 기간 및 빈도는 추후 정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세입자가 이 집, 제가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집주인이 집 막 못 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정보를 막 공개를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받아요. 만약 제가 전세 세입자예요. 근데 내 쫓겼어. 빡쳐 있어요. 화가 너무 나가지고 지금 매일매일 캔디 먹지 않으면 화가 쌓인다는 거죠. 얼음 막 씹어 먹어요. 오두독. 근데 정부에서 매주 이제 주는 거예요. 정보를. 홍길동이 삽니다. 홍길동이 집주인인데요. 홍길동이 삽니다. 홍길동이 삽니다. 홍길동이 살고 있습니다. 하다가 한 달 뒤에 갑자기 홍길순이 들어왔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죠.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로 소송합니다. 네, 소송 걸어서 바로 가압류 걸어요. 네, 가처분 걸고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가압류. 자, 가처분과 가압류는요 요건만 맞으면요 바로 걸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압류와 가처분은요 요건만 맞으면요 법원에서 바로 걸어줘요. 네, 왜 그러냐? 말 그대로 가처분 아닙니까? 소송에서 본안 소송과 싸워라 이겁니다. 요건만 맞추면요. 그렇게 해서 집주인들은요 완전히 피가 거꾸로 쏟는 거예요. 거꾸로. 네? 아니 나 집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가처분 걸려요. 가압류 걸려. 미치고 활짝 뛰는 거죠. 그게 만약 하락기였다. 그러면 더 돌아버리는 겁니다. 네? 자, 근데 다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를 하는 것 반면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내년 1년간 체결되는 주택임대차 신규 갱신 계약에 한해 적용되는 상생임대인 제도도 도입된다. 이거 제가 했던 말이죠. 상생임대인이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고 해요. 자,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이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인상폭이 직전 가격의 5% 이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화끈하게 그냥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화끈하게 어떻게 하느냐? 네? 바로 여러분들 임대료 올리지 않고 동결 또는 5% 감면 또는 10% 감면해 주시는 분들 전세가 5억이잖아요. 그럼 5천만 원 돌려주는 겁니다. 5천만 원 아니고 5억이 아니라 직전 전세가가 5억이었다면요. 4억 5천 원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양도소득세 파격적으로 비과세 또는 9억, 12억이 넘어간다 라고 가정하면요. 네? 30% 디스카운트, 50% 디스카운트 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도 나도 전세가 깎아준다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주인이에요. 근데 전세 세입자가 5억에 들어왔어요. 나는 근데 내가 너무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집을 5억 5천 샀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났는데 전세가가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6억에 샀는데 전세를 4억에 세팅을 한 거예요. 2억이 들었잖아요. 근데 2년이 흐른 뒤에 전세가가 5억 5천이 된 거예요. 5억 5천이 된 겁니다. 자, 원래라면 세입자 내보내고 1억 5천 더 올려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만약에 네가 보유주택에 상관없이 주택수 상관없이 전세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낮춰준다. 4억에 들어온 세입자한테 10% 낮춰준다. 4천만 돌려줘라. 돌려주면은 네 양도세 바로 그냥 언제 어디서나 비과세 해줄게. 저요 바로 팝니다. 저는 바로 깎아줘요. 4천만 대출 내서 주죠. 대출 내서 줍니다. 여러분도 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아니, 더 주택수에서 포함 안 시켜줄게요. 양도세는 취득세는 주택수에서 포함 안 시켜줄게요. 미포함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전세가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간다니까요. 이거 진짜 전세 안정의 엄청난 공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예? 전세가 영원히 안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응?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너도 나도 전세금 계속 안 올리고 있는데, 예? 그럼 가만히 있어 비과세 받는데 누가 그럽니까? 예?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살기 좋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깨어 있으신 분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사고만 하는 분만 정치를 하시고 정책만 펼쳐도 이 나라는요 잘 돌아가요. 예? 저기 손해상 팔아먹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놈들, 예? 그리고 또 뭐 어떤 놈도 있습니까? 예? 저기 또 공공의 땅, 네? 나라가 아주 싸게, 예? 수용해가지고 그 땅을 건설사한테 이익 다 가져가세요. 이런 놈들, 네? LH 들어가가지고요. 지가 작전 세워가지고 땅 사가지고 나무 엄청나게 심어댑니다. 그 나무가 어느 나라에서 온지는 모르고 그냥 아프리카에서 온 것 같은데, 자, 그 가이드 감정평가사가 이 땅 수용하려고 갔더만 토지보상금만 보상금 집행을 갔더만, 아니 이 책에 없는 거예요. 이 나무가. 아니 대한민국 땅에 이런 나무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야자수라 할게. 야자수는 대한민국 땅에서 안 나는데 야자수가 막 심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매뉴얼 없는데 LH 물어봐야지. LH에다 문의합니다. 이런 야자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 건데. LH 직원 지 건데. 그 야자수 한 동 하나당 얼마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 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간병사가 매기는 묘목 감정가예요. 묘목에다 감정가 아니고 이 나무를 이식하는데, 네, 들어가는 비용이란 거죠.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네, 이랬습니다. 참 안타깝죠. 네, 언제 정상화 돌아올까요? 저는 내년 3월 이후에, 네, 비정상이 정상화되고 몰상식이 상식화되는, 네, 그런 나라가 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마음에 드셨으면요, 네,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좋아요 100개 넘는 것 좀 보여주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Q&A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네, 바로바로 남겨주세요.